안녕하십니까. 세상 읽어주는 남자 이상훈입니다. 오늘은 AMD가 삼성을 밀어 올린다는 주제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최근 그 시장 조사기관 머큐리 리서치에 주목할 만한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바로 AMD의 지난해인 2025년 4분기 서버 CPU 매출 점유율이 공개됐는데요. 무려 41.3%까지 커졌습니다. 1등은 당연히 인텔입니다. 58.7%인데요. 인텔이 여전히 앞서 있긴 하지만 1년 전만 해도 인텔 점유율은 64%에 육박했습니다. 6%포인트 가까이가 빠진 것이죠. 특히 유심히 봐야 하는 게 물량과 수익 간의 괴리입니다. AMD의 서버 CPU의 수량 점유율은 28.8%에 불과했지만 매출 베이스로 매출 점유율을 따져보면 무려 41.3%까지 커졌습니다. AMD가 인텔보다 훨씬 비싼 고부가 가치 CPU를 많이 팔고 있다는 뜻입니다. 반면 인텔은 물량 베이스로 보면 점유율이 71.2%지만 가성비 위주의 중저가 모델이나 기존 구형 서버 유지 보수에 치중돼 있음이 드러났습니다. 실질적인 이익률이 급격히 떨어지고 있다는 뜻이죠. 격세지감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인텔이 소비자용 CPU뿐만 아니라 고성능 고마진의 기업 시장 서버 CPU에서도 이제는 AMD에 완전히 밀리고 있음을 다시 한번 보여준다는 생각입니다. 이 얘기를 다시 꺼내는 이유는 AMD의 급성장이 삼성 비즈니스에도 의미심장한 시사점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시다시피 AMD의 서버 점유율 상승은 삼성 HBM과 DDR5의 우군을 얻는 것이고, 특히 인텔이 시장을 장악했던 시절 인텔에게 굽혀야만 했던 메모리 업체의 협상력 자체를 크게 끌어올리는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인텔에서 AMD로 무게중심이 넘어갔고, 인텔은 여전히 그래도 서버 시장 점유율이 절반 정도 이상 되기 때문에 인텔이 독점했던 시장에서의 가격 협상력과 인텔과 AMD로 양분된 특히 고마진 시장이 AMD에 넘어가면서 삼성의 메모리 협상력이 훨씬 더 커지고 있다는 뜻이죠. 특히 잘 봐야 하는 게 전체 칩 시장의 구조입니다. AI 칩, 즉 GPU 시장은 엔비디아가 압도적이지만 그 AI 인프라를 지탱하는 척추 CPU는 AMD가 인텔로부터 확실히 시장을 뺏어오고 있는 구도가 분명해지고 있습니다. 선명해지고 있습니다. AMD가 지난해 4분기 기록한 서버 시장 매출, 서버 CPU 매출 점유율 41.3%는 AMD의 단순한 성장이 아니라 질적 도약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AMD로서는 AI는 엔비디아에게 밀려도 서버는 우리 칩으로 가져간다는 전략이 가능해지는 것이죠. AMD가 서버 CPU 시장에서 사상 최고치를 경신한 비결은 고부가 가치 시장에 장악해 있고, 구형 서버용 칩보다 훨씬 비싼 채식 에픽 CPU인 튜링 같은 고성능 칩이 불티나게 팔리고 있어서 튜링 CPU를 이용한 전략적 스탠스가 가능하다는 게 AMD의 큰 경쟁력이 되고 있습니다. 이 AI 연산은 GPU, 엔비디아 GPU가 하지만 데이터를 GPU로 쏴주고 시스템을 관리하는 것은 CPU의 몫입니다. 이 AMD의 에픽 CPU는 인텔 제온 CPU보다 코어 수가 훨씬 많기 때문에 최대 192개 코어까지 가능하죠. 인텔 제온 CPU보다 코어 수가 훨씬 많아서 엔비디아 블랙엘 같은 고성능 GPU와 궁합이 매우 좋은 것이죠. 그 결과 클라우드 기업들, MS, 구글, 메타와 같은 클라우드 기업들이 GPU는 엔비디아를 쓰더라도 그 옆에 붙일 CPU는 성능 좋은 AMD 것을 쓰자라고 결정하면서 AMD 매출이 폭발적으로 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삼성에게도 좋은데요. 삼성에게 전략적 포지셔닝이 가능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AI 칩 패권을 두고 엔비디아를 추격하는 AMD이지만 이 분야에서는 성과가 더딘 상황이죠. 하지만 GPU 옆에 붙이는 서버 CPU는 인텔을 누르고 AMD가 급격히 커지면서 AMD와 삼성의 협력의 폭과 깊이가 훨씬 더 깊어지고 있습니다. 커지고 있습니다. 삼성이 전략적 포지셔닝이 가능한 것은 누가 이겨도 삼성이 이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령 AMD가 CPU 점유율을 높일 때는 DDR5, LPDDR5X 수요가 폭증합니다. AMD CPU의 많은 코어를 감당하려면 고성능 D램이 필수인 것이죠. 삼성은 서버용 DDR5 시장에서 압도적인 점유율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AMD의 성장이 곧 삼성 매출로 직결됩니다. 특히 엔비디아와 AMD가 AI 칩으로 싸우고 있습니다. HBM 전쟁을 두 기업이 치르고 있다는 뜻인데요. AMD가 점유율을 높이면
삼성은 엔비디아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면서 HBM4 등을 제값을 받고 팔 수 있는 협상을 갖게 됩니다. 하이닉스가 아무래도 엔비디아에 더 치중하면서 AMD 쪽 HBM은 삼성의 몫이 큰 것이죠. 반대로 엔비디아가 여전히 AMD를 누르고 잘 나가게 되더라도 HBM4에서 파산 공세를 펴고 있는 삼성, 그리고 하이닉스를 견제하고 싶은 엔비디아의 입장이 맞물려 있기 때문에 앞으로 삼성 파이가 커지는 것은 명약 가능합니다. 이제 AMD는 더 이상 인텔의 가성비 대안이 아닌 업체가 된 것이죠. 이제 서버 CPU 시장에서 성능을 원하면 AMD, 기존 간성대로 칩을 쓰고 싶다면 인텔이라는 인식이 서버 시장에 완전히 뿌리 내리는 상태입니다. 특히 올해인 2026년 하반기에 AMD는 그 렉스케일 솔루션을 내놓게 되는데요. 바로 MI450 GPU와 차세대 베니스 CPU가 결합된 상품입니다. 이 렉스케일 솔루션, AMD의 그 렉스케일 솔루션이 나오게 되면 AMD는 단순 부품 공급업체를 넘어서 엔비디아와 유사한 통합 플랫폼 기업으로 경쟁하게 됩니다. 삼성으로서는 특히 AMD를 파운드리 고객으로 확실히 포섭하는데 신경을 써야 할 필요가 있는데요. 인텔이 자신의 텃밭이던 서버 CPU에서 AMD의 점유율을 잃고 완전히 밀리면서 파운드리 사업에 목매는 상황입니다. 삼성이 AMD의 차세대 CPU, GPU 물량을 만약 수주하게 된다면 인텔의 숨통을 조이는 동시에 TSMC를 추격하는 신의 한 수가 될 수 있다는 생각입니다. 이 최근 업계에서는 AMD가 차세대 2나노 공정 도입, 그 SF2P, 삼성의 SF2P 공정 도입을 활용하기 위해서 삼성 파운드리와 협력을 논의 중이라는 소식이 계속 들려오고 있는데요. AMD는 그간 TSMC의 칩 제작을 전량 의지해 왔지만 TSMC의 생산 용량 포화, 특히 인텔, 애플과 엔비디아가 그 용량을 싹쓸이하고 있는 상황이죠. 거기서 부담을 느끼고 있는 게 바로 AMD입니다. 특히 가격 인상에도 거부감이 심한데요. 만약 삼성이 AMD의 차세대 서버칩 물량을 수주하게 되면 이는 삼성의 2나노 공정이 TSMC만큼 안정적이라는 것을 빅테크들에게 증명하는 최고의 레퍼런스가 돼줄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이는 인텔의 파운드리 역습의 숨통을 끊는 일이기도 합니다. 주력 사업에서 점유율을 크게 잃고 있는 인텔은 현재 IFS, 파운드리의 사활을 걸고 있는데요. 인텔은 자신의 칩 제조뿐만 아니라 외부 수주를 통해서 삼성 파운드리 점유율을 조금이라도 갉아먹기 위해서 지금 애쓰고 있는 상황인데, 삼성이 AMD와의 파트너십을 공고히 해서 인텔이 제조 부분에서 치고 올라올 틈을 주지 않게 되면 인텔은 더 어려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결과론적으로 AMD의 승승장구는 삼성에게 기회의 문이 되고 있습니다. 인텔의 지배력이 약해질수록 삼성은 메모리 시장에서 더 높은 수익을 낼 수 있고, 왜냐하면 서버 CPU에서 고부가치 상품이 패권이 완전히 AMD로 넘어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파운드리 부분에서도 TSMC 대안으로 AMD를 주요 고객사로 포섭할 가능성이 더 커지고 있습니다. 이 최근에는 엔비디아, 애플 등이 인텔 파운드리 활용을 모색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삼성 입장에서 AMD의 전략적 가능성은 더 커지고 있다는 생각입니다. 사실 그 애플, AMD, 인텔 등은 프로세서 시장을 놓고 서로 죽고 죽이는 경쟁자 관계죠. 그런데도 애플 등이 인텔 파운드리를 찾는 이유는 인텔과 저가의 동침이라고 보기보다는 보험 성격이 더 강합니다. 인텔이 예뻐서가 아니라 TSMC에 대한 의존도가 너무 높아서 의존도를 낮출 필요가 있고, 미국 정부의 눈치도 봐야 하기 때문에 인텔을 찾고 있다고 보는 게 더 현실적인 해석입니다. 삼성으로서는 메모리 파운드리 결합 상품으로 AMD를 자신의 편으로 끌어들일 수만 있다면 TSMC를 바짝 추격하고 메모리 시장에서도 과거 위상을 되찾는 지름길이 될 수 있다는 생각입니다. 감사합니다.